우리 성영조 실장님께서 또 이제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토론 주제를 우리 이 토론자분들한테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책 뒤에 보시면 여기 다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연구원의 성영조입니다. 한 10분, 15분 정도 짧은 토론 시간 내에 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이 시흥, 서울대, 백옷 이 신도시의 어떤 산업 정책, 혁신 정책을 다 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실리콘밸리의 현황과 그게 어떤 주체들, 어떤 흐름이 있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토론을 오면 대부분 실리콘밸리는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진짜 그게 어떤 모습인지는 잘 얘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현실에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걸 한번 좀 비교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세계주의 혁신 클러스터인데요. 지도에 보시면 예전에 한 90년대, 2000년 초반 정도 되면 어떤 클러스터들이 주로 많이 언급됐느냐면 지금 여기서 노란색으로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미국 같으면 리서치 트라이앵글 팍, 유럽 쪽으로 가면 핀란드의 오르, 스웨덴의 시스타 이런 데는 너무 유명하죠. 근데 최근에 와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언급되진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언급되는 것들을 주로 보면 실리콘밸리는 여전합니다. 특히나 아까도 이제 부산 발표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실리콘밸리 내에서도 샌프란시스코 쪽이 되게 또 핫하게 얘기됩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 가면 영국의 텍스티 많이 얘기되죠. 그 다음에 중국의 중간촌 아니면 중국의 심천 또 최근에 와서는 텍사스가 얘기 많이 됩니다. 오스틴이나 휴스턴 특히 오스틴이 많이 얘기되죠. 그래서 지금 노란 걸로 표시된 부분이 요즘에 와서 많이 되는 겁니다. 회자됩니다. 특히 이 부분들의 어떤 특징이냐면 도심 중심의 클러스터라는 거죠. 새로 완전하게 허허벌판에다 만든 클러스터가 아니라 기존의 도심 내에 있는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클러스터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실리콘밸리고 그 다음에 런던 텍스티 그 다음에 중간촌 이렇게 돼 있는데 실리콘밸리 보시면 뒤엔 좀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트위터나 우버, 에어비앤비 이런 회사들 이렇게 많이 이제 여기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창업도 했고요. 텍스티에도 보면 런던 중심에 있죠. 직접 가보면 올드타운이라고는 하지만 전철 타면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시티 오브 런던 있어가지고 거의 금융가하고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합니다. 걸어도 갈 정도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집가는 좀 높지 않아요. 완전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 같은 게 잘 다니면서 집가는 아주 핫한 지역보다는 좀 낮은 곳. 그러니까 어떤 혁신형 그런 주체들이 모여들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이제 중간촌 인근에 베이징 대학이나 칭화대학 인근에 이제 많은 기업들, 바이두나 샤오미, 레노버 이런 기업들이 창업을 했죠. 실리콘밸리 얘기하니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105 신도시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 그러니까 한 88만 제곱미터, 한 27만 평 이 정도 돼요. 판교 테크노밸리, 1 테크노밸리가 20만 평입니다. 60만 제곱미터. 2 테크노밸리가 한 43만 제곱미터 이렇게 돼요. 합치면 한 100만이 좀 넘는데 105은 그보다 조금 작은 것 같아요. 1 테크노밸리보다는 좀 크고요. 그럼 대개 88만이면 대개 가로 세로 1km 정도 됩니다. 가로 1km, 세로 1km. 실리콘밸리 요 개요 보시면 제가 이걸 한번 계산을 다 해봤어요. 대개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지만 캘리포니아에 있고요. 캘리포니아에서도 북캘리포니아 쪽입니다. 남쪽에 LA가 있고 북쪽에 샌프란시스코가 있죠. 이쪽에 4개의 카운티인데 면적을 다 계산해 보면 한 4,800제곱킬로미터 이 정도입니다. 우리나라가 10만 제곱킬로미터거든요. 경기도가 1만 제곱킬로미터고요. 4,800이면 경기도의 절반 정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위에서 저 아래까지 80km, 90km 정도 됩니다. 면적은 105 신도시의 한 얼마나 되나요? 5,000배, 6,000배 정도 됩니다. 단순 면적으로 따지면. 단지 물리적인 비교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생겨났죠.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는 직접 회사들 다 탐방을 하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다 찾아가지고 한번 해본 겁니다. 주로 다 본사 기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잠깐 실리콘밸리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회사들 찾아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뭐 이런 일들 많이 했었습니다. 보시면 맨 오른쪽 아래에 보면 산호세 공항이라고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중간 쪽 조금 위에 유튜브 옆에 보면 SFO라고 있죠. 이게 샌프란시스코 공항입니다. 우리나라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타면 착륙하는 공항이 바로 유튜브 옆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SFO입니다. 실리콘밸리라고 하면 대개가 이 SFO,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부터 저 밑에 산호세 공항에 이르는 이 지역에 흔히 말을 합니다. 왜 밸리냐면 요 사이가 보면 바닷가도 아니고 약간 분지예요. 가면 그래가지고 여름에 굉장히 덥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건조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덥진 않아요. 좀 쾌적해요. 그래서 예전에 반도체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죠. 덥고 건조하면.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저 위쪽으로, 위쪽이 이제 샌프란시스코 쪽입니다. 우버, 에어비앤비 한 쪽. 그쪽이 굉장히 핫해졌습니다. 한번 밑에서부터 보시면 맨 아래쪽에 보시면 넷플릭스 있죠. 뭐 다 아시죠? 넷플릭스 뭔지. 로스가토스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이베이, 페이팔, 어도비,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줌도 바로 요 근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텔, AMD, 애플, 쿠퍼틴이라는 곳에 애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텍사스로 본사가 이전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장은 아직도 이쪽에 오른쪽에 프리몬트라는 곳에 남아있죠. 뭐 그다음에 구글, 페이스북,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또 나사 에임스 연구소가 이쪽에 있죠. 그래서 이제 군수 산업이 일찍부터 발전을 했죠. 보시면 옆에 뭐 스탠포드 대학도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페이스북 인수했던 인스타그램, 오라클 뭐 이렇게 있죠. 좀 더 위로 올라오면 요즘에 메타버스로 가장 핫한 기업이죠. 로블록스도 바로 요 근처에 있습니다. 마치 이런 IT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사실은 생명공학 기업도 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SF 바로 밑에 길리어드 사이언스라고 있죠. 우리 아는 타미플루 만들고 렘데시베르 약을 만든 그런 회사죠. 이런 생명공학 회사도 있습니다. 바로 공항 옆에 유튜브가 있죠. 그런데 이 회사들은 주로 다 90년대 후반 이때 만들었는데 최근 2000년 와서 만들어진 회사들을 보면 저 위쪽에 많이 있어요. 보면 트위터, 우버, 에어비앤비, 뭐 그림 공유하는 핀터레스트, 뭐 드랍박스, 세일즈포스, 리프트 다 요즘에는 샌프란시스코 쪽에 가서 창업을 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도심형 클러스터가 굉장히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계신 분들은 요즘 추세가 운전하기 싫습니다. 그냥 우버나 리프트 부르면 금방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택시 타고 아니면 전철 타고 스마트폰 보면서 출퇴근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 혁신가들이 샌프란시스코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것, 놀거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즐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차 도시로 옮겨간다라는 것. 그래서 바로 구글 옆에 있던 링크트인도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또 본사를 또 옮겨갔죠. 뭐 이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스탠포드 대학이 한 가운데 있고 여기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저 위쪽에 베이브리지 넘으면 버클리 대학이 있고 이렇게 하죠. 가장 큰 축이죠. 좀 아래 뭐 샌프란시스코 대학도 또 있고요. 그리고 이 외에 이제 CSU라고 해서 일반 대학들도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 위에 있는 우버부터 저 아래에 있는 산호세 공항까지 대략 거리를 재보면 80km가 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 시흥에서부터 서울 가로질러서 의정부 저 위에 포천 뭐 이렇게 그렇게 갈 정도예요. 양주 정도 갈 정도예요. 그러면 여기서 양주까지의 거리라고 그러면 그 안에 없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게 다 있죠. 실리콘밸리에는 워낙 규모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있죠. 여기선 표시는 안 했지만 뭐 풋볼팀, 그다음에 사커팀, 그다음에 뭐저 베이스볼 팀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말씀드린 대로 150도시는 1제곱킬로미터도 되지가 않죠. 물론 이제 주변의 인근으로 이제 확장할 수는 있겠지만 물리적인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거를 모두 벤치마킹해서 이 1제곱킬로미터 안에다 넣겠다라고 하면 난센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물리적인 벤치마킹 하는 거는 지양을 하시고 어떻게 여기가 네트워크를 하는지 이런 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왼쪽은 뭐 중앙 집중형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두바이에 가면 실리콘 오아시스라고 있는데 거긴 뭐 국가가 다 해요. 국가가 다 건물 짓고 뭐 땅 도로 공사 다 하고 그래서 다 임대 주고 다 해요. 그렇지만 오른쪽에는 실리콘밸리는 거의 그런 게 없어요. 다 자연 발생적으로 합니다. 그 중간 정도가 아마 이제 중국의 중간촌이나 우리나라의 판교 테크노밸리 아마 대부분의 테크노밸리가 이 중간 정도 될 겁니다.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글로벌 혁신 생태계를 한번 볼게요. 이건 주로 이제 창업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죠. 우리나라도 요즘 선전 많이 와디즈라고 많이 선전하죠. 초기에 소액 투자를 받죠.
이런 걸 받아가지고 처음에 이제 제품을 하나 만들어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렇게 가지고 시장성을 인정받으면 좀 더 큰 데는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그런 기관에 들어가요. 이건 마치 뭐 비즈니스 모델 만들어주고 투자도 조금 해주고 하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가장 유명한 게 Y 컴비네이터라고 하는 회사죠. 이 회사의 엑셀러레이터 기수로 한번 들어가면 거의 뭐 전 세계에서 스타트업 중에서는 1등 먹었다 이럴 정도로 이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비즈니스를 성공하기 전에 이 회사에 들어갔다는 것만 자체로도 뽑혔다는 것 자체만으로 엄청난 이제 기회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액 투자 받고 엑셀러레이터 투자 받고 그 다음에 좀 더 커지면 벤처 캐피탈 투자를 받겠죠. 실리콘밸리 보시면 2015년 기준이지만 미국 전체에 거의 뭐 몇 퍼센트, 46%이 정도 받습니다. 최근에도 뭐 이 비중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거의 엄청난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0년도에는 지금보다 더 컸죠. 20년 전인데도 더 컸습니다. 닷컴 버블이 엄청나게 심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사례를 한번 보실게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많이 아시죠? 공유 숙박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맨 처음에 아까 Y 컴비네이터라는 엑셀러레이터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 이제 뭐그 기업들 야후 출신들이 창업을 했고요. 그래서 좀 더 성장한 다음에 미국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글로벌로 확장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최근엔 엑시트를 했습니다. IPO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그 다음 거는 이제 왓츠앱이라는 거죠. 네, 왓츠앱이라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지만 미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메신저입니다. 페이스북이 인수를 했어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창업을 해서 그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성장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엑시트를 한 거를 M&A로 엑시트를 한 거죠. 엑시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성장해가지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 상장하는 것, 그 다음에 팔아버리는 것. 둘 중에 하나죠. M&A하고 IPO. 근데 이쪽은 M&A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A 하는 게 목표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IPO를 하면 좋긴 하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중간에 뭐 투자도 많이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M&A로 엑시트 빨리 하고 다시 또 창업하는 그런 이제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쪽은 구글은 뭐 너무나 잘 아시겠죠. 구글도 바로 스탠포드 대학 출신들이 만들어가지고 벤처 캐피탈 투자 받고 글로벌 진출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도 IPO를 했죠. IPO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네들이 많이 M&A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구글이 M&A 한 기업들 리스트 제가 한번 간단히 보시면 뭐 구글맵 뭐 거의 뭐 해외 여행 가거나 하면 구글맵 이것도 M&A 한 겁니다. 안드로이드 우리 쓰는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 M&A 한 거고 유튜브도 M&A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모토로라 그다음에 네스트 그다음에 최근에 또 유명한 건 딥마인드죠.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도 M&A를 했죠. 구글은 IPO를 한 다음에 M&A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더 성장을 하고 있죠. 지금 말씀드린 이 사례들은 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 더 사실 많은 사례가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 말씀드린 이 생태계는 뭐냐면 아이디어나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창업을 하고 그다음에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진출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다음에 엑시트를 하는 거죠. M&A를 하든지 IPO를 하든지 이런 생태계가 잘 구성되어 있는 곳이 실리콘밸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대고 신도시도 그러면 창업하고 여기서 소액 투자, 뭐 많은 투자, 그다음에 벤처 캐피탈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진출도 하고 이런 엑시트 시장까지 다 여기가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건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이 조그만 곳에서 그걸 다 할 수 있을 것인가? 벤처 캐피탈 같은 데는 오지도 않습니다. 한교 정도 돼도 잘 안 옵니다. 뭐 강남에 있다가 뭐 이런 회의 뭐 이제 그런 데모데이 같은 때 할 때 오지 뭐 그냥 뭐 이렇게 많이 상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교도 그런 걸 자꾸 유치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긴 지역적으로 좀 더 열악하죠. 판교보다는. 객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써야 될까 이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거는 그러면 단지 이렇게 이런 스타트업의 생태계를 만들 것인가 처음부터 이렇게 할 것인가 이거 고민이 필요하죠. 특화 산업 중심으로 먼저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옷은 뭐 지금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됐고 특화 산업도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도심에 있으면 굉장히 많이 오픈된 형태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멀리 갈수록 좀 더 특화 산업 중심으로 해야지 그거에 걸맞는 기업들이나 투자자들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특화 산업 중심으로 특화 기술 중심으로 좀 하지만 좀 더 어느 정도 생태계가 되면 좀 더 창업과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 있는 성장 생태계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기본적으로 아까도 이제 도심 클러스터 얘기했는데 단지 뭘 만든다라고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요즘엔 특히나 문화적인 것, 그다음에 놀거리, 친구들, 뭐 그다음에 교통, 대중교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네트워킹, 기술, 법제도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공간들, 그다음에 문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는 이런 생태계가 있어야만 창업도 활성화되고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잘 선순환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흥, 대구, 서울대도 좀 고민을 해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가져가야 될지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트래디셔널한 의미에서의 실리콘밸리, 그러니까 기술 중심 기업의 창업, 파이낸싱, 그다음에 그것의 글로벌 진출 뭐 이런 거를 아마 업데이트 시켜주시면서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뭐 굳이 만약에 이제 여기서 한국형이라는 걸 붙인다면 저희가 이제 그 저기 이 서울대가 이곳 지역에 시흥에 들어왔고 서울대가 있으니까 대학이 있고 파이낸싱 말씀하신 파이낸싱도 하고 뭐 이러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떤 한국형 실리콘밸리에다가 우리 이제 저 송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노모티브 턴 사회문제 해결형 사회문제에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기업 소셜 벤처라든지 뭐 이런 것도 등장할 수 있겠죠. 그런 벤처들이 등장해서 어떤 실리콘, 그러니까 그것이 서울대학하고 같이 연결이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디지털 세계하고 또 이렇게 엮여서 만나는 그런 새로운 어떤 모습들을 한국형 실리콘밸리의 어떤 모습으로 상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